안녕하세요. 교육특구 1번지 입시소장 임석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우라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5년 입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올해는 정말로 예측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수능이 끝났죠? 각 과목 난이도, 정말 영어가 어떻게 될지, 수학이 어떻게 될지, 한국어 어떻게 될지 진짜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모든 시험은 잘 봐야 되죠. 못 본 친구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그 친구들도 나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고 이제 대책 세워야죠. 이런 시험은 어떻게 이렇게 봐왔는데 이번 시험은 어땠고, 그러면 고2 애들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예비 고2, 예비 고3, 그 다음에 예비 고1 대처 방법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제 옆자리에는 일단 수학 강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이번 수능 수학이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총평점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바라본 수학에서는 체감 난이도는 조금 낮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런데 확실히 특정 문제에서는 변별력을 갖춘 문제였다. 질문 하나. 베리타스 알파나 이런 신문에서 나오는 네. 수능 난이도 되게 쉬웠다라는 거에 대한 동의하십니까? 체감 난이도는 쉬웠다 정도지. 체감 난이도는 막상 학생들이 나온 점수를 전체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좀 틀리잖아요. 그 학생들 체감 난이도와 네. 그 신문이나 뭐 방송에서 얘기하는 난이도 정도를 그러면 아주 쉬웠다, 중 정도? 어렵다는 결이 달랐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케이. 결이 달랐다. 네. 오, 완전히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2, 예비 고3 애들한테 좀 이번 수능을 보면서 좀 추천해줄 만한 공부 방법. 이번 13번이나 21번 같이 수투나 수원 개념을 써서 풀어도 되지만 조금 더 시간 단축에 시간을 확실히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고등수학 상문제, 상의 개념을 한 번쯤은 전체를 정리해보는 시간 어떨까? 특히나 조립제법이라든지 간단한 공식만 정도. 아, 그러면 수원으로도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지금 고등수학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쉬운 풀이가 나왔었다. 네, 맞아요. 그런 왜 그렇게 배제를 했는지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재수생이나 N수생과 재학생의 격차를 조금 줄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학 기본기를 단단하게 다지고, 고3 애들이 실질적으로 불리하니까 공통 수학의 내용을 조금 넣어가지고 네. 고3 애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하고자 했던 평가원의 의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N수생 입장에서는 발상적이면서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접해봤다면 제가 평가하는 이번 수능 수학은 기본에 충실하고 그리고 확실히 평소에 연습이 열심히 돼 있던 친구들한테 특히나 좋았던 시험으로 보여졌어요. 결국 뻔한 얘기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다. 네. 스킬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일단 기본기에 충실했다라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다라는? 네, 이번 거는 확실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진짜 킬러 문제가 없었어요? 킬러라는 것도 사실 엄청 그전처럼 어렵다, 킬러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은 충분히 써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월이나 9월 정도는 계산력으로 좀 난이도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수능에서 계산력은 어땠나요?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였던 게 6월과 9월에서 계산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계산력을 요구하는 위주로 준비를 했을 것이고 재수생들은 오히려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 그래도 혹시나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봐서 오히려 재학생한테 유리했던 시험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내가 수학이 3등급이야. 고2인데. 네. 그럼 미적을 가는 게 좋아요? 확률이나 기하를 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미적이죠. 왜냐면 등급을 받는 거랑 결국에 대학 입시는 표점으로 간다. 그럼 공통 부분은 어땠어요? 수학 수투에서. 네, 그 난이도는 정말로. 네, 공통에서는 요번에는 진짜? 네, 괜찮았어요, 엄청. 그러면 지금 예비 고3들은 미적만 주구장창 팔아? 플러스 기본에 충실하라 이렇게 되죠. 질문 하나 더. 천성적으로 확률 통계를 못하는 애들이 있어. 국어 점수 안 좋은 애들, 문해력이 딸리는 친구들 확률 통계 가능합니까? 저는 차라리 그러면 미적분 4점 3개 중에 하나만 맞추는 전략을 가자. 2개 열심히 찍고. 네, 그게 낫지 않나. 그래도 미적으로 하는 게 낫다. 지금 입시 체제에서는. 네. 왜냐면 1등 커트라인도 봐도 9문제 정도는 차이가 나니까 그쵸. 그게 전략적인 선택이 될지 않나. 그러면 질문 하나. 올 겨울방학 때 네. 고3인데 내가 3등급이야. 이 친구는 수원 수투를 단단하게 다지는 게 좋아요? 미적분을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목표가 혹시 몇 등급? 2등급. 2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럼 무조건 전수원 수투죠.
그리고 수원2에서 탄탄하게 잡는다고 한다면 미적분 3점까지 수능 때 완성하겠죠? 그리고 4점에서 한두 개 정도 푼다 까지만 해도 최대 목표 1등까지도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3학년 초기에는 제가 수학 강사로서는 반드시 수원수투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수원수투 중에서 올 겨울방학 때 네. 끝내야 될 교재가 혹시 추천해준다면? 제일 대표적으로 EBS 교재인 기출의 미래. 네, 3개년 정도는 반드시 끝내주고, 이런 자이스토리랑 마더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기출의 미래가 3개년이잖아요, 일단. 최근 연도에 좀 바뀌었던 거나 최근 경향을 좀 더 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추천하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단계별로 추천합니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수학에서 쌤이 생각하는 기본에 충실하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에 충실하다는 건 네. 딱 하나예요. 쌤 비형 문제를 네. 눈으로 쓱 풀 수 알면 그 단어는 끝났다라고 봐요.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쌤 비형도 못 푸는 친구들이 네. 만약에 있다면 친구는 기본이 안 된 거죠. 제가 생각하는 그때 기본기는 사실 3차 그래프를 봐도 대수풀이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것을 그래프적으로 그려주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한 친구들은 보통 그거 하나로 4점짜리 다 풀어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제 학생들이요. 네. 애들 딱 푸는 걸 보면 얘가 기본이 됐다 안 됐다가 보여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기본기는 둘 다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사실 이번 수능만 봐도 그래프적 접근의 문제들 양보다 대수적 접근을 했을 때 유리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했던 시험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험지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 만드는 킬러 문제 하도 죽이라고 그래서 네. 중간 문제를 네.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계산을 조금 꼬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맞췄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도 수학만 유독 잘 본 친구들이 있어요. 나머지 과목이 뭐 한 2등급, 3등급 나왔는데 수학이 거의 92, 96, 100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럼 어떤 대학을 넣어야지 좀 더 정시를. 네. 일단 수시는 무조건 논술이죠. 네. 걔네 친구들은 논술밖에 없을 거예요. 네. 수학만 했기 때문에 나름 네. 내신이 낮을 거고. 네. 일단 그 등급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아요. 최상위 등급에서 수학을 가장 잘 본 친구들은 수학 반영 비중이 좀 큰 대학들이 있거든요. 40% 이상 대학들. 네. 그 대학들 위주로 쓰는데, 뭐 순명여대 통계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50인가 그래요. 서강대도 그렇죠. 수학이 되게 네. 비중이 높죠. 내가 수학이 1등급이고 나머지는 상위야. 그러면 서강대를 쓴다? 저라면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왜냐면 수학 비중이 높은 게 알려진 만큼 수학만 잘 본 애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 대학을 쓴 친구들이 네. 다 수학이 잘 나왔으니까 쓴 거야. 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온 등급컷 있잖아요. 예. 사실 변동이 되게 심할 건데, 저는 확통이랑 기하는 평양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지만 미적분은 그래도 1, 2점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왜 올해 워낙 의대를 지망하는 친구도 많아졌고 다시 반수하는 친구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혹시 소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네. 일단 결론적으로 그거는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15일 정도 있다가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한 10% 뽑아가지고 대략적인 점수를 아마 줄 겁니다. 근데 네. 그거에서도 점수가 좀 바뀌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결시율이 지금 얼마가 뜰지가 아직 안 나왔고, 네. 미적분 본 친구들은 상위권 애들이 많겠죠. 그 확통이나 기하는 조금 중권 친구들이 많을 거고. 근데 제가 만약에 6, 7등급이에요. 점수를 드릴까요? 확률 통계랑 기하는 점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밑에 친구들이 점수를 안 넣기 때문에. 네. 근데 미적은 올라갈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조금은.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서 보면, 지금 예비 고이들한테 강우쌤이 수학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말과 이번 수능을 봤을 때 얘들아 어떻게 준비해라 라는 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준다면, 예비고일 학생들은 이번 수능에서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조립제법, 그리고 근과 계수처럼 공통상 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심화 학습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고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특히 그런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보면 1학년 때 내가 내신이 좀 안 좋다, 2학년 때부터 나는 정시 파이터를 할 거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결국에 수학은 고1 수학부터 다시 차근차근 올라가서 간단하게라도 한번 복습한 후 수원수투를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